살바도르 이바네즈는 스페인 발렌시아의 루시어였습니다. 그의 악기는 야마, 호시노 악기 등을 통해 일본으로 수입되었으나 그의 조국 스페인은 내전으로 혼란스러워집니다. 그가 죽고 자식들을 통해 관리되다가 호시노 악기가 그의 공방을 사들였고 1935년부터 기타를 만들어서 판매합니다. 1957년부터 본격적으로 아이바네즈란 이름으로 기타를 만들었습니다. 그땐 주로 펜더, 깁슨, 리켄베커의 기타를 베껴 만들었고 가성비 좋은 기타로 입소문을 탔습니다. 깁슨과의 소송에 휘말리기도 했지만 70년대부터는 자신들의 오리지널 기타들이 시장에서 좋은 평을 받았고 80년대부터 전성기를 맞이하며 일본을 대표하는 기타 브랜드 중 하나가 될 수 있었습니다. 아이바네즈는 다양한 시도와 연구를 통해 많은 종류의 기타를 출시하여 성공을 이뤄냈습니다. 이런 아이바네즈의 대표 모델들을 하나씩 보겠습니다. 아이바네즈는 기존의 로드스터에 이어 로드스타2가 선방하고 새로운 슈퍼스트랫 개발에 들어갑니다. 그러던 중 한 남자와 연락이 닿습니다. 바르샤의 메시, 레알의 호날두가 있었다면 아이바네즈엔 스티브 바이가 있었습니다. 샤벨, 잭슨, 탐앤더슨 등 다양한 슈퍼스트랫을 갖고 있던 바이는 최종적으로 아이바네즈를 선택했고 1987년 그의 시그니처와 함께 RG550이 공개되며 많은 이들의 사랑을 받습니다. 당시 유행하던 플로이드 로즈 스타일 브릿지와 24프렛, 고출력의 험버커까지 아이바네즈의 황금길을 열어준 모델이라고도 평가받습니다. 아이바네즈의 간판급 모델이라 할 수 있으며 사람들이 흔히들 생각하는 아이바네즈의 이미지인 얇고 넓은 넥, 가볍고 편한 연주감으로 속주를 선호하는 기타리스트들에게 사랑을 받게 되고 아직까지도 아이바네즈의 효자 상품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1987년에 RG가 공개됐지만 사실 아이바네즈는 그때 공개한 다른 슈퍼스트랫이 많았습니다. S 시리즈도 그 중에 하나였습니다. 기존에 있던 로드스타의 개량형으로 공개된 세이버 S는 최대한 얇고 가볍고 편한 기타란 컨셉이 목표였으며 스트랫과 SG가 교체되는 톤을 목표로 설계됐다 합니다. 실제로도 펜더 스트랫에 비해 10mm 가까이 얇으며 3kg 초반에서 일부 모델은 2kg대로 가벼운 모델도 존재합니다. RG에 뒤지지 않는 인기를 누리며 지금까지도 아이바네즈의 주력 상품이 되었습니다. 여담으로 서태지의 4집 활동 당시 사용되던 기타가 아이바네즈의 540S 허먼 모델로 추정됩니다. 2018년 아이바네즈의 신제품에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쏠렸습니다. 락메탈이나 재즈 쪽에 인상이 남았던 아이바네즈는 범용 기타 컨셉의 에이지를 공개했고 다이나믹스 시스템 등과 함께 신선한 충격을 줍니다. 일반적인 싱싱엄, 험엄으로는 보통 3개에서 5개의 픽업 조합을 선보일 수 있는데 여기서 더 많은 픽업 조합을 할 수 있게 만들었고 로스티드 메이플, 스테인리스 프렛 등 당시 유행했던 옵션까지 넣음으로 새로운 슈퍼스타의 탄생에 모두가 환호했습니다. 기존에도 앤디 티몬스 시그니처나 탈만 등을 선보여 메탈 외 장르에서도 활약할 수 있는 기타를 준비했던 아이바네즈가 에이지라는 시리즈를 출시하며 이제는 앞서 말한 RG와 S에 버금가는 상품이 되줬고 락메탈부터 퓨전, 세션, 여러 장르의 아티스트들이 에이지와 에이지 기반 시그니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아이바네즈는 슈퍼스트랫이 유명하지만 사실 그전엔 깁슨 스타일 기타가 유명했습니다. 우선 로우스트 기타라는 뜻을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로우스트 기타는 말 그대로 소송 기타라는 뜻입니다. 70년대 아이바네즈를 비롯한 많은 일본 회사들이 펜더, 깁슨 등의 짝퉁 기타를 좋은 퀄리티의 싼값으로 만들자 본가의 매출에도 영향이 갈 만큼 일본산 기타의 인기는 높아졌습니다. 펜더와 깁슨 모두 70년대에는 흑역사로 평하는 사람이 있을 만큼 힘든 시기였기에 당시 비싸고 예전 같지 않은 펜더, 깁슨보다 저렴하고 양질의 일본 기타를 찾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결국 그들은 펜더와 깁슨에 소송을 당하게 됩니다. 깁슨의 경우 아이바네즈의 헤드 디자인을 이유로 소송을 걸었고 내용이 공개되진 않았지만 결국 따로 합의를 했다고 합니다. 결국 아이바네즈가 헤드 디자인을 바꿨고 깁슨은 아이바네즈를 자신의 카피를 만드는 회사들을 향한 본보기로 삼고 싶었던 건지도 모릅니다. 이때 아이바네즈가 주로 좋은 평을 받은 기타 중에 하나가 할로우 바디였는데 조지 벤슨이 아이바네즈에 큰 관심을 보였고 1977년엔 그의 시그니처 GB10이 출시됩니다. 이후로도 존 스코필드나 팻 메스니 같은 아티스트들이 함께하며 조 패스도 아이바네즈의 시그니처가 있었습니다. 근본만 놓고 보면 어디가서 꼴리지 않는 수준인데 시그니처 라인업을 비롯해 세미 할로우의 AS, 풀 할로우의 AF 등 여러 시리즈가 합리적인 가격으로 계속 출시되고 있으니 눈여겨보셔야 할 겁니다. 이외에도 아이바네즈는 여러 모델들을 갖고 있습니다. 아이바네즈 최초의 독자적인 디자인의 아이스맨이나 헤드리스인 Q 시리즈, 아름다운 외관의 AR 시리즈가 있고 앞서 말한 시리즈에서도 여러 파생형이 있으니 취향껏 고르셔도 될 만큼 다양한 기타들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다양한 엔도소를 보유한 만큼 매력적이고 독창적인 시그니처 기타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아이바네즈는 이펙터도 만듭니다. 튜브 스크리머 시리즈는 스티비 레이본을 통해 유명세를 탔고
이후로도 수많은 아티스트들의 메인 드라이브, 개인 부스터 등 여러 방식으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오버드라이브 중에서도 인기 많고 그만큼 성능도 받쳐주는 페달입니다. 저는 아이바네즈가 고급 레스토랑 뷔페라고 생각합니다. 양질의 퀄리티에 많은 메뉴가 있습니다. 그리고 브랜드 이름값도 상당합니다. 여러분이 무슨 음악을 좋아하시는지 몰라도 기타를 갖고 싶으시다면 일단 아이바네즈를 둘러보는 걸 추천드립니다. 아이바네즈는 이미 여러분이 기타를 시작하기 전부터 준비되어 있던 업체입니다. 이미 준비되어 있고 그리고 앞으로를 준비하는 업체입니다. 준비된 아이바네즈는 여러분이 준비한 사운드를 무대 위에서 마음껏 뽐내줄 것입니다. 저는 다음 영상을 준비하여 찾아뵙겠습니다. 버브였습니다.